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자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난센스죠. 모순이에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때문에 유명해진 개념을 좀 빌리자면, 우리 인간은 생존 기계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 등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자살이라는 문제가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자살은 얼핏 생각하면 진화상 유리한 게 아니라 도리어 불리한 행위인데, 왜 인류 역사에선 이 자살 행위가 끊이질 않고 계속 살아남았냐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 데 카탄사로라는 학자는 실험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을 직접 자살시키는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자살 생각이라는 걸 시켜봅니다. 이 학자는 자살에 대해 이런 가설을 세워봤어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생존에 적합한 능력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존 능력이라는 건 건강 악화, 고질병, 정신병 등과 같은 질환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업무상에 발생한 치욕스러움, 처절한 실패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직, 빈곤, 파산처럼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더 이상은 이성과 짝짓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무척 희박할 것 같다는 좌절감도 해당됩니다. 또 이와 같은 일련의 사유들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친척처럼 유전적인 친족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 같은 죄책감, 이런 것들도 자살하는 이유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자살에 관한 생각을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최근 자살을 고려해 본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앞서 말했던 자살의 이유라고 가정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적 측면이라든가 인간관계 혹은 사회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재정적,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하는지 여부 등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질문을 세분화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정서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걸 체감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설문 내용에 추가했어요. 이에 대해서 피실험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자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살을 하는 이유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엇인지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카탄사로라는 학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의 환자들, 교도소에 재소하는 사람들까지 표본을 엄청 다양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다 분석해본 결과 약간은 뜻밖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에 매몰돼 야기되는 비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주변인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자신이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가 있었죠. 특이하게도 자살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18세에서 30세 일반 대중 표본 집단에 속한 남녀의 경우 모두 가족에게 주는 부담이 자살 생각과 보인 상관계수는 1위였어요. 남자는 0.56, 여자는 0.44. 원래 사회과학 연구에서 상관계수가 0.5 내외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자살 생각이라는 변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심리라는 변인 사이에 굉장히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50세 이상의 일반 대중 표본 집단에 속한 남녀의 경우도 모두 가족에게 주는 부담은 상관계수 수치상 2위였습니다. 1위는 남자의 경우 장래의 재정, 경제적 문제였고, 여자의 경우 1위는 외로움이었지만요. 말하자면 자살을 하게 되는 근본 기제에는 자신의 생식 적합도가 떨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해 진화와 관련된 영역들에서 본인이 패배감, 열패감을 겪은 데 대한 부적응적 반응이 전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인이 본인의 가족, 친족에게 전가돼서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가 진화상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자기 대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이 내주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후속 실험을 몇 개 더 얘기해보자면요. 후대 진화심리학자들이 이 자살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본 결과 자살에는 남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남자는 같은 연령대의 여자들에 비해 자살 비율이 6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70세 이상 되면 남자의 자살 비율이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아지고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자살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봤는데요. 학자들은 대략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성과 짝짓기에 실패할 확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기 때문이래요. 사실 이건 살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나이대가 어려질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더 심해지고요. 둘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간질환, 전염성 질환 등에 더 걸리기 쉽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성이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들은 여성들이 걸리는 그것보다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치명성 때문에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자살의 원인 분석은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개체중심적인 측면이 있죠. 이렇게 진화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체중심, 개별자 중심의 자살 원인 분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살의 이유를 파악하는 견해도 있죠.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에밀 뒤르켐이 대표적이죠. 뒤르켐이 1897년에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바로 구조적 자살이라는 개념을 문제제기한 고전이죠. 그런데 이 책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다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듯 싶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책의 정원 코너에서 고전 필독서로 소개해드릴 때 상세히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